네, 안녕하세요. 차트입니다.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장이 끝났습니다. 전일 미증시가 사실 상당한 폭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해서 한국 증시도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한국 증시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를 좀 진행을 했는데 기관이 강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좀 개인들도 매도가 성향 자체가 좀 쏠린 것 같아요. 네, 오늘 불안불안했었는데 항상 이게 강한 슈팅 이후에는 이 변동성 자체가 하락으로 전환의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웬만하면 좀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좀 유리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일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을 드리지 않았었고요. 지금은 최대한 현금 확보를 하시고 당일날 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시장 주도 주들만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종목을 따로 추천드리진 않을 건데 제가 오늘 전고점 돌파 종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고점 돌파라고 하는 게 완벽한 전고점을 돌파하는 경우가 있고 전에 이런 좀 물량이 있었지만 이게 11년이 지난 거기 때문에 이 물량은 무시해버리고 완벽한 신고가는 아니지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우상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BT1이나 HMM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강하게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온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카프로라고 하는 종목도 전고 돌파한 이후에 계속 상승이 좀 나오죠. SG 충방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 돌파한 이후에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최근에 GS 건설 이러한 종목이 전고점 돌파가 나왔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금요일 날 전고점 돌파가 좀 나왔었죠.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 수요일 날 전고점 돌파한 이후에 추세 자체는 아직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텍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전고점 돌파한 이후에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제우스라는 종목도 완벽한 신고가를 찍어주면서 전고점 돌파 이후에 지금 우상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전고점 돌파 종목과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면서도 분명히 좀 다릅니다.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거는 이 전의 고점을 돌파를 하는 시점 자체가 전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신고가라고 하는 거는 이게 벌써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만에 이 전의 고점을 돌파를 해줌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신고가, 지금까지 이 제우스라는 종목 자체가 최대 고점을 찍는 거를 신고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딱 세 가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내부적인 호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굉장히 많은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데, 이게 만들어진 호재든 아니면 실제로 내부적으로 있는 호재든 호재의 내용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인 호재가 있을 경우. 근데 호재가 만들어진 호재든 실제 있는 호재든 상관은 없어요. 세력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내부적인 호재가 있고 두 번째, 이 내부적인 호재가 있어서 이거를 실제로 있는 호재든 만들어낸 호재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우스 같은 종목이 5,800원에서부터 21,000원으로 잡을게요. 전고점인 245%라고 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예를 들어서 5,850원에 100주를 사게 되면 58만 원이 들지만 21,000원에서 100주를 사게 되면은 210만 원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주가를 여기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리려면 돈을 써야 돼요. 누군가는. 이게 개인이든 세력이든 외인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존에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 가격대까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저항 물량이라고 하는 게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물량을 받아가면서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부적인 호재가 있고 두 번째는 그 호재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까지 돈을 누군가가 굉장히 많이 써서 주가를 전고점까지 올리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입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매도 물량 자체가 악성 물량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매도세 자체가 굉장히 적어진 이후부터는 이 순매수세가 많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한 종목들이 그냥 계속 날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셀트리온 제약이라는 게 있었죠. 셀트리온 제약이 금일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굉장히 강한 추세로 날아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과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들을 계속 찾는 데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돈을 써가면서 누군가가 매집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굉장히 강한 저항 자체가 처음에 부딪혀요. 근데 여기를 저항 자체가 부딪힌 이후에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 자체가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이렇게 차트가 다 지난 거를 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거론드렸던 종목들이 전고점을 딱 돌파했을 때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간단하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9시 32분 셀트리온 제약 전고점 돌파 및 신고가 갱신 나왔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9시 32분에 했어요. 그 가격대가 대충 이때입니다. 이때 이후에 이 종목이 올라가긴 계속 올라갔죠. 32분 이후부터 지금 이 정도 가격대인 것 같은데 상한가까지 한 11% 정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다 카톡방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현대건설기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추천을 드렸고요. 현대건설기기가 정확히 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매수 신호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 종목을 드린 이후에 뭐 강하게 너무 한 번에 강하게 슈팅이 나왔고 너무 한 번에 꼬리를 달아버려서 이거는 누가 봐도 좀 거품이 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바로 깨져 버렸는데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현대건설기계를 좀 과감하게 좀 정리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뭐 많으면 9% 정도에서 이 정도 7%, 7.5% 정도 수익이 나셨고요. 1.5% 정도 이런 식으로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타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돌파 종목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추천드렸었던 종목들을 보면 다 내용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이 11월 뭐 3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1월 4일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퓨처캠입니다.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종목도 보면 전고점 돌파한 이후에 추천이 나갔었고 11월 4일이었는데 11월 4일 이후에 바로 다음날 23%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바로 급락이 나와서 이 종목도 위에서는 던졌는데 이 전고점 돌파한 종목들이 한 번에 슈팅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정리 한번 하셔야 돼요. 피처킹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정리를 했었던 종목이고 도군하나텍 돌파한 이후에 이 중요한 저항선을 이탈하면 그냥 바로 잘라내는 거예요. 뭐 별거 없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 다음에는 A스토리가 11월 4일날 돌파한 이후에 뭐 4일날 뭐 5일날 샀다고 해도 이만큼 올라갔죠. 14% 정도. 근데 이 종목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돌파하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돌파를 할지 여기서 저항이 돼서 추세가 이탈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종목들 A스토리 같은 종목들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고요. 그 제우스나 웹캐시라는 종목도 있네요. 제우스 11월 4일 11월 4일 날이 이날이고요. 11월 4일 날 이후로 이 종목은 벌써 24%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고점을 돌파한 종목들은 이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무섭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우스 같은 경우는 완벽한 신고가를 또 갱신한 종목이어서 상승 추세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11월 2일 날은 또 이런 게 있었는데 수요일은 바닥에서부터 한 300% 이상 반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면서 금일
전고 돌파 종목이라고 해서 JT 11월 2일. JT 같은 경우에도 11월 2일 날 전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부터 추세 자체가 그냥 계속 올라가죠. 11월 2일부터 지금 오늘 뭐 급락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 전까지 60%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지웰, BT1, 형지 엘리트까지. 이지웰 이 종목도 11월 2일부터 이 종목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종가 대비 최고점까지 12% 정도 상승 나왔고요. BT1, BT1도 11월 2일, 11월 2일자가 이날이네요. 이거는 조금 높게 들어갔는데 11월 2일자 대비 그래도 한 15%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형지 엘리트, 형지 엘리트가 이날 12월 2일 대비 상승이 또 이만큼 18%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한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상승 추세의 뭐 시발점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부터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파를 하는 종목을 들어가는 게 있고 눌림목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매매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삼성 SDI도 전고점 돌파했을 때 추천이 나왔고 노바텍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 돌파했을 때 추천이 나왔고요. 제우스는 한 번 더 나간 거고 이런 식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매매하는 종목이 정확히 어떤 타점에서 들어가시는 건지 이해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보시면 뭐 제우스라는 종목도 수익 이렇게 내시고 올릭스도 어제 전고 돌파한 이후에 좀 들어가셨었고요. 올릭스도 딱 정확히 어제 추천이 좀 나갔습니다. 올릭스 신고가 갱신 1시 5분 정도의 언급을 좀 드렸네요. 1시 5분이면 딱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시 5분 정도의 언급을 드렸고 매수하신 분들이 보통 이게 최고가 한 11% 정도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전고 돌파한 이후에는 뭐 급등 가능성이 있고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슈팅이 나와서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분도 수익 실현해 주세요 라는 말씀을 2시 10분에 했고요. 최고 수익률 11%까지 가져가신 분들이 있고 일단 최고점에서 매도 사인이 좀 나가서 그래서 수익 실현해 줬습니다 라고 했던 게 딱 2시 10분이네요. 2시 10분이 딱 이때입니다. 10분이 딱 이 정도 되네요. 지금 이 가격대 9분, 12분, 13분, 10분. 이게 VI가 떠서 VI가 뜨자마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어제도 생각보다 좀 많았고요. 올릭스와 함께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 일동제약이라고 했던 종목도 있습니다. 일동제약도 일동제약을 전일, 그 전날 매도를 했었네요. 전일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좀 했는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한 11월 20일 날 추천이 좀 나갔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홀딩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다가 급등이 좀 나왔고요. 이게 화요일도 이게 어제 좀 나왔네요. 20%대 상승 중. 일찍 매도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차트상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를 해버리면은 저항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수익이기 때문에 전고 돌파 종목을 나올 때마다 조금 강하게 매매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 내일부터 하락 추세 전환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를 한번 체크한 이후에 내일부터 뭐 전고 돌파 종목보다는 낙폭이 좀 과대된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매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상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